네,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2, 3학번 양시찬 GPT-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진행하는 방식은 Introduction, Related Work, Architecture, Experimen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clusion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와 그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문장은 논문에서 인용한 문장인데요. 보시면 Learn General Purpose Language Understanding from Raw Text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라우 텍스트 즉 그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약간 네,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NLU의 어려움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그 텍스트 데이터의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라벨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접근 방식은 이 라벨링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하고 주어진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많이 드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주장하냐 하면은 언라벨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들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가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이 라벨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 언스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사용하면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언라벨 데이터로 단어 이상 수준의 의미 있는 텍스트 표현을 학습하면은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우선 어떤 목적 함수를 사용해야 할지 불분명하였고, 두 번째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타겟 태스크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Pre-training과 Supervised Fine-tuning을 조합하여 전이학습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여기서 Unsupervised Pre-training은 라벨이 없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이 텍스트의 기본 구조와 언어적 패턴, 즉 이제 보편적인 언어적 구조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된 모델이 이제 전이되어서 Supervised Fine-tuning에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태스크에 집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삼는 이제 세부적인 작업, 예를 들어 질문 응답이나 문서 분류에 맞춘 라벨 데이터로 이제 사전 학습된 이 언스퍼바이드 프리트레이닝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조금 조정하는 방식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구조를 주어진 태스크에 따라서 복잡하게 바꾸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해당하는 태스크의 성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의 다양한 NLU 과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사전 학습된 모델이 기존의 각 작업별로 설계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모델에 비해서 전이 학습을 사용한 이제 GPT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 만들어진 사전 학습 모델이 제로샷 전이 성능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전이 학습을 할 때 결국 이제 사전에 그 언스퍼바이즈 러닝에서 사용된 모델이 다운스트림을 통해서 결국 이후에 이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작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for NLP가 기존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 방식은 언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해 단어나 구 수준의 통계 정보를 사용하여 이제 지도 모델 피처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월트백이나 글로브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NLP 작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점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단어 수준의 정보만 전이할 수 있었다는 단점입니다. 이 단점을 극복한 것이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GPT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언스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것의 이 목표는 트랜스퍼할 좋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신경마에서 사전 학습을 한 후에 지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파인 튜닝을 하는 구조인데 이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기존의 모델이 이제 어떤 언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게 보편적에게 좋은 성능을 보여야 하는 목적입니다. 과거 연구들은 이제 LSTM 같은 모델들을 이 목적에 사용했는데 짧은 문맥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 과정에서 이제 수식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 부분에서 이제 목적하는 함수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제 주어진 식을 보시면은 이제 u라는 애들이 있고 그 뒤에 가중치 파라미터가 있고 이제 i랑 k가 있는데 결국 이 주어진 이 U라는 애들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나올 이 말뭉치에 그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비주도 학습에서 이제 목적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식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H0는 이제 입력 토큰 시퀀스에 해당하는 임베딩 행렬 연산한 후 그다음에 포지션 임베딩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텍스트 앤 포지션 임베디드 이 행렬을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부분이 트랜스포머 블록 부분이고 이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를 거쳐 이 최종적으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 토큰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위치 인베딩까지 한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머 블록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안에 어텐션 블록을 거쳐서 이게 단어끼리의 연관도도 구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텍스트 앤 포지션 인베디드 된 게 추가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레이어를 거치고 피드 포워드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어 간의 유사도와 함께 위치 정보를 잃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거친 다음에 어떤 연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x라는 값이 주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x라는 값은 이제 아까 u와 다르게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입력 값입니다. 길이는 m이고 이 m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냐 하면은 이 최종적인 이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거쳐서 나오는 값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가중치 행렬에 시퀀스의 마지막 토큰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랑 연산을 하여서 소프트맥스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로그를 씌운 다음 전체적인 합을 구한 것이 이 두 번째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서의 주어진 식입니다. 이것을 목적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사용되는 L1이랑 그다음에 supervised learning에서 사용되는 L2까지 합쳐가지고 우주 목적의 가중치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저희가 따로 설정해 줘가지고 최종적으로 L3라는 이 목적 함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정된 이 L3라는 함수는 이 람다 값을 얼마나 키우냐 작게 하냐에 따라서 좀 더 보편적인 태스크에 좀 더 가중해서 모델 학습시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그 목적하는 태스크에 좀 더 가중해서 학습을 할 것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엔타일먼트, 시밀러리티, 멀티 초이스 이 네 가지 문제에 나눠 가지고 입력하는 이 시퀀스가 어떻게 구조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논문에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타트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스타트 텍스트 익스트랙트의 구조로 입력 시퀀스가 주어져야 되고 이 과정이 트랜스포머 이 블럭이 지금 12개가 나와 있는데 이 블록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TPT는 연속된 텍스트 싱커스를 입력으로 받도록 이제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데 일부 다운스트림 작업에서는
이제 구조화된 입력 구조만을 가지므로 이를 GPT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환해야 합니다. 이 형식을 변환하는 과정을 트라버설 스타일 접근법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텍스처 인타일먼트, 시밀러리티, 퀘스천 앤서링, 그다음에 커먼 센스 리서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텍스처 인타일먼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미스랑 델리미터 하이포더시스 순서대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입력 시퀀스를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 이제 시밀러리티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1과 텍스트 2의 이제 유사도를 구할 때 이 두 문장이 어떻게 주어지냐 순서를 이제 상관없이 유사도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입력으로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입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된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 비해서 이제 GPT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냈냐 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총 세 가지로 Natural Language Inference랑 Question Answering and Common Sense Reasoning, 그다음에 Semantic Similarity and Classification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메소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들 있고, 맨 아래에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 소개된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얘는 멀티 NLI 데이터셋의 매치드, 미스매치드 버전이고, 왼쪽이 매치드, 오른쪽이 미스매치드. 그 다음에는 SNLI는 스탠포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그 다음은 SCI 테일은 과학 기반 텍스트 추론 데이터셋. 그다음에 QNLI는 Question NLI. 얼티는 Recognizing Textual Entitlement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이제 GPT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음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Question Answering and Common Sense Reasoning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 데이터셋에서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클로스는 이제 상식 기반 이야기 완성 과제 같은 이제 주어진 문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대회에서는 이제 레이스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객관식 독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GPT 모델이 성능이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만틱 시밀라리티 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또한 저희 이제 모델이 대부분의 이제 과제에서 좋은 성능을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콜라 이제 문법적 판단하는 문제나 SST2 감정 분류 문제에서도, 물론 SST2에서는 이제 스페어스 바이 LSTM 모델에 밀리긴 했지만 이제 두 대회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세만틱 시밀러리티 문제에서는 이제 MRPC라는 패러프레이즈 판단하는 문제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TS-KLD 모델에 밀리긴 했지만 이제 다른 STSB 같은 질문 중복 영부 판단이나 위 모든 이제 굴로 같은 이제 평균 종합 성능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네, GPT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결론으로는 이제 본 논문은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이닝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인 튜닝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태스크 어거니스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이닝 모델의 특성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다 보니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세부적으로 구조를 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입력 데이터만 바꿔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개 자연어 처리 작업 중에 9개에서 소타를 달성하였고, 그다음에 전위학습에서 트랜스포머 구조의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LSTM과 다르게 이제 장기 유전성 문제나 그런 문제 등에서 LSTM이 더 이제 깊은 문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사전 학습만으로도 지도 학습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